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김영기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오세훈 시장님, 조희원 교육감님, 그리고 서울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비례대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황유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디지털 시대를 맞아 여성고용 증대와 저출산 탈출이라고 하는 두 마리 토끼를 서울시가 잡을 수 있는 전략을 모색해보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미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듯이 4차 산업혁명의 중심인 디지털 기술은 세계 경제의 흐름을 바꾸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삶도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은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는 고부가 가치일 뿐만 아니라 특정 부분에서의 기술적 약진을 넘어서서 전 세계인의 삶을 규정하는 구조화되고 총체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선진국들은 디지털 강국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시도 디지털 기술이라고 하는 달리는 말 위에 올라타기 위해서 빠르고 유연하게 여러 정책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모든 정책이 디지털과 결합되어 가는 과정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본 의원이 오늘 논하고 싶은 정책은 서울 우먼업 프로젝트입니다. 서울 우먼업 프로젝트는 3040 경력 단절 여성을 위한 서울시의 대표적인 여성 고용 정책입니다. 이 정책에 여성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더하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서울 디지털 우먼업 전략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제가 논의하려고 하는 것들은 어떤 맥락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사전에 미리 드립니다. 이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는 것은 맥락과 구조와 그런 것들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것이고, 서울시의 정책은 대한민국의 정책과도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지만 세계의 정책과도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맥락 속에서 서울 디지털 우먼업 정책이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께 제안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디지털 역량 강화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기에 앞서서 초저출산의 원인을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PPT를 초저출산의 원인을 진단하는 최근의 KDI 연구 결과를 한번 봐주십시오. 초저출산의 원인을 인구학적인 원인, 사회문화적 원인, 사회경제적인 요인으로 나눠 설명하고 있는데, 이 중에 사회경제적 원인 중에 PPT 잘 보이시죠? 4번에 보시면 성차별적 노동 시장과 일가적 양림의 곤란이 초저출산의 원인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잠시 제가 물 좀 마시고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분석을 하게 된 근거의 통계를 들고 있는데요. 그 통계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통계를 보면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만한 아주 심각한 논의가 통계에 담겨져 있는데요. 바로 노동시장 구조의 성격차, 그러니까 고용률의 성격차에 대한 논의입니다. 이 고용률의 성격차는 보시면 그 전 연령대에서의 고용률의 성격차가 잠시만. 죄송합니다. 17.9%인 반면 제가 이 자리에서는 저 PPT가 잘 안 보여가지고 죄송합니다. 전 연령대의 성별 고용률 격차를 보면은 17.9%인 반면에 여성이 출산을 하고 아이를 낳는 35세에서 39세의 그 시기에는 무려 31.2%라고 하는 고용률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아이를 낳아 키우기 위해서 일을 그만두는 여성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저 가지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신의 권리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젊은 여성들은 출산과 양육이 자신의 일자리를 위태롭게 하는 것을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여성들이 아이를 낳아 키우면서 자신의 경제활동에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아이를 낳아 키우고 싶어하는 것이 요즘 젊은이들이 갖고 있는 고민입니다. 이런 고민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노동시장의 성차별적 구조하고도 연결이 돼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최하위의 그 남녀 임금 격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는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고, 남녀 임금 격차뿐만이 아니라 이 일가정 양립에서의 어려움이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가사노동 분담 시간이 여성이 8을 하면 남성이 2를 하는 구조인데, 이거는 OECD 평균이 여성이 6, 남성이 4 정도 담당하고 있는 구조와는 굉장히 차별화된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숫자는 오랜 기간 동안에 거의 20년 이상 지속돼 왔고, 이거는 문화가 바뀌지 않는 한 결코 바뀌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통계들을 종합해 보면서 출산과 육아를 하는 여성들은 노동시장에 기울어진 운동장 속에서 더한 어려움을 계속 겪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육아와 노동 이 두 가지를 감당해야 되는 여성들은 워킹맘을 위한 나라는 없다라고까지 외치고 있습니다. 일도 계속하고 아이도 낳아서 잘 키울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지 않는 한 여성들은 출산에 주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나라라고 하는 구호를 외쳤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일도 하고 아이도 낳아서 키울 수 있는 나라, 이런 나라를 만들자고 외쳐야 됩니다. 그동안의 저출산 정책이 아이돌봄 서비스에 집중해 왔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여성을 경제를 하는 주체로서 인식하고, 여성이 경제를 하는 주체로서 일도 하고 아이도 낳아서 키울 수 있는 여성 고용 유지 전략에 좀 더 집중해야 될 때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는 어떤 여성 고용 정책들을 추진해 왔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과거 10년 동안에 서울시에서 해왔던 그 여성 고용 정책을 모아서 표로 정리해 봤습니다. 오세훈 시장님 앞으로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시장님, 이 표를 한번 봐주시죠. 제가 10년 동안에 우리 서울시에서 했던 여성 정책을 정리해 본 건데요. 한번 보시면 어떤 정책이 가장 눈에 띄십니까? 일단 경력 단절 여성을 어떻게 경력 단절을 줄이고 또 경력 단절을 극복하고 다시 네. 취업할 수 있는지에 대한 네. 정책들이 눈에 띕니다. 네, 그래서 올해도 시장님께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여성들의 우먼업 정책을 추진해 주셨죠. 네. 예, 이 경력 단절 여성들을 위한 정책은 통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성공한 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2010년에 발간된 성인지 통계를 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경력 단절 여성의 숫자가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5년에 36만 9천 명이던 숫자가 2019년에는 29만 8천 명으로 줄어듭니다. 약 7만 명 감소하게 되는데, 그 감소한 숫자들의 대부분이 30, 40대 여성들에게서 감소를 합니다. 그래서 30, 40대에서 6만 8천 명이 감소하는 것을 보면 이 경력 단절 여성들을 위한 예방과 취업 지원 정책이 굉장히 성공적이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계속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이 출산율과 비교해 봤을 때 경력 단절 여성들은 줄어드는데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데 출산율은 낮아지고 있는 이유를 우리는 심각하게 정책적으로 어떻게 담아야 될지를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님, 아마 자녀분이 따님 두 분이시고 손주분들이 계시죠. 그래서 일을 하는 여성들이 아이를 낳아 키우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난 7월 달에 저희가 서울 우먼업 페어를 했었는데, 네. 시장님 서울 우먼업 페어에 다녀오셨죠? 네. 예. 어떠셨어요? 직접 만나서 여성들과 이야기를 나누셨는데, 예. 어떻게 느끼셨는지, 혹시 들은 이야기들 중에서 감명 깊었다거나 시장님의 마음을 터치를 한 이야기들이 있었을까요?
그때 제 기억에는 그 고용을 하는 기업을 경영하는 분들도 나와 네. 계셨고, 그 다음에 서울시의 정책 덕분에 직업 훈련을 받고 새로 취업에 성공한 분도 계셨고, 네. 그 자리 굉장히 그 활기찬 취업을 위한 이 매칭 현장이었죠. 네. 굉장히 큰 보람을 느꼈고요. 이제 다만 어떻게 하면 최대한 그 경력이 단절된 상태에서 용기를 가지고 다시 취업 전선에 뛰어들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해드리느냐. 또 취업을 함에 있어서는 그냥 되는 게 아니라 가지고 있는 스펙이나 능력이 문제가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과거에 가지고 계셨던 수준으로 빨리 회복시켜 드리느냐. 네. 또 새롭게 시대 변화에 맞추어서 필요한 취업 스펙을 쌓아드리느냐. 네. 이런 것들이 매우 활발하게 논의되고 공유되는 장을 보면서 네. 이렇게 방향을 설정하고 꾸준히 해나가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고요. 그 자리에서 10년 전에 그 장롱 면허증 살리기라는 이름으로 네. 경력 단절 여성들에 대한 정책을 시작했던 게 다시 한번 기억이 나서 감회가 네. 새로웠습니다. 네, 맞습니다. 시장님이 정말 경력 단절 여성들을 위한 그들이 밖으로 나올 수 있게끔 도와주시는 거를 누구보다도 많이 하셨다는 거를 알 수 있고요. 그날 시장님이 그 여성들을 만난 자리에서 하셨던 말씀 중에 굉장히 감명 깊은 구절이 있어서 제가 가지고 와봤습니다. 잠깐 읽어드리면, 그 여성분들이 다시 사회로 돌아와서 능력도 개발하고 자신감도 회복하고 성취감도 느끼시면서 인간적인 자부심을, 이런 것까지 느낄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과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정말 그 자리에 계신 3,000명의 참가자들이 정말 이 시장님의 말씀을 듣고 너무나 감동을 받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말씀이 정말 그들에게 좋은 정책적 투자도 중요하지만 그들을 이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정말 감동으로 다가왔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책보다도 더 좋은 효과를 가졌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그 우먼업 이제 참여자들을 보면서 저는 사실 3,000명이 그 자리에 왔다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오신 분들은 30, 40대 여성분들이고, 이분들은 사실은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테고, 아이를 집에다 두고 이 페어에 그 시간 동안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은 선택일 수도 있는데, 그만큼 그들이 일에 대한 열정, 재취업하고 싶은 열정들이 많았다는 하는 것을 반증하는 것일 것이고요. 그 설문조사 결과를 좀 더 자세히 보면 81.6%의 30, 40대가 참여한 것도 놀랍지만, 이들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하고 여기에 왔는지를 보시면, 그 여성인력개발기관을 통해서 온 참여자가 72.5%입니다. 이거는 서울시가 그동안의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하면서 전달 체계를 정말 잘 갖추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달 체계, 우리의 그 서울시의 공신력이 있는 기관인 여성능력개발기관을 통해서 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들이 그 기관을 신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서울시 정책을 신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반증이겠죠. 이거는 정책적 효과성도 되게 높지만, 저희가 갖고 있는 그 3040 경력단절 여성들, 더 나아가서는 서울시 여성들에게 갖고 있는, 서울시가 갖고 있는 신뢰 자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전체적으로 참여자가 그 이야기하고 있는 만족도를 보시면 만족도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시장님 뿌듯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런 정책이 성공하게 된 뒤에는 시장님의 깊은 관심과 노력이, 노고가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좀 주목해야 될 질문이 있는데요. 취업을 준비할 때 가장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가 물었을 때, 물론 단연 1순위는 일자리에 대한 정보되겠죠. 그런데 그에 못지않은 퍼센테이지로 질문을 한 것이 직업교육 훈련에 대한 니드였습니다. 일자리에 대한 정보 제공뿐만 아니라 직업훈련 교육을 저렇게 많이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시대가 변화하고 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일 것 같아요. 시장님, 저희가 우먼업 3종 세트 혹시 기억하고 계시나요? 네. 예, 뭐죠?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직업 훈련을 시켜드리고, 그 다음에 인턴을 하실 기회를 드리고, 취업이 되게 되면 고용 지원금을 드리고,
네. 처음에 취업 준비하실 때는 30만 원이든가요? 네. 그거를 3개월 지급하면서 네. 훈련 비용으로 쓰시도록 하고 인턴을 이제 본인이 관심 있는 곳에 연결을 시켜드리고 네. 그다음에 이제 취업에 성공하게 되면 월 100만 원씩인가요? 네. 그거를 몇 개월 지급하죠? 네, 네, 네. 그렇게 기억하고 네, 있습니다. 네, 정확히 잘 알고 계시는데요. 이 우먼호 3종 세트가 이제 이번에 마련된 거에는 사실은 직업 교육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기관들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을 본인이 이용할 수는 있지만 구직지원금을 주면서 이 구직지원금을 받는 대신에 어디 기관에 가서 교육을 받아라,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정책 자체 처음부터 설계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구직지원금을 주는 것에서 일정 부분을 교육 바우처로 지급을 해서 이분들이 최첨단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설계해주면 그 지원금을 주는 효과가 훨씬 더 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게도 하겠고요. 기존에 지금 제가 기억을 정확히 못 하겠는데 여성 직업 교육 훈련하는 기관은 여러 군데 있고요. 네, 각 구별로 있고요. 네, 거기에 다 지금 매칭이 돼가지고 네. 활발하게 직업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들이 네. 많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저희가 그 여성인력개발기관이 서울시에 27개, 구마다 거의 한 개씩 네. 있는데 그 기관들은 굉장히 오랫동안 여성들의 재취업과 여성들의 능력 향상을 위해서 아주 오랫동안 노력을 해왔습니다. 본 의원이 그 의원이 되기 전에 실제로 그 기관에 가서 수업을 듣고 네. 포토샵이랑 일러스트를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관의 실태를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요즘의 고용 정책을 들여다보면은 과거에는 일자리라든지 노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회경제적인 측면에서 이걸 설계하는 측면에 그 집중을 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요즘의 고용 정책은 저렇게 보시다시피 직업훈련, 고용 서비스, 산업 안전 이런 쪽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는 기업 중심의 설계보다는 수요자 중심의 설계를 하는 거죠. 고용 정책을. 그래서 수요자들이 구직자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하는 쪽으로 훨씬 더 집중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표현되는 방식이 고용노동부가 하고 있는 국민 내일 배움 카드 혹시 들어보셨나요? 국민 내일 배움 카드. 네 들어봤습니다. 네. 그래서 누구든지 원하면 자기가 취업을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플러스 센터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고요. 또 정보를 얻을 수 있고요. 이렇게 고용 정책이 변화하게 된 거는 실질적인 고용을 좀 더 늘리자. 그리고 고용의 어떤 평등을 좀 더 확보하자라고 하는 것에서 왜냐하면 우리나라 고용시장이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많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깨기 위한 노력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구직자들이 어떤 분야에서 훈련을 받고 싶어 하는지 당연히 아시겠죠. 아무래도 뭐 최신 트렌드의 기술을 중시하는 네. 그 취업 패턴이 있기 때문에 네, 좀 공부하기는 어렵지만 디지털 맞습니다.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네. 여러 가지 직종이 각광을 네. 받을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서 잠깐 디지털 기술과 관련해서 세계의 트렌드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같이 보려고 하는데요. 그 트렌드 속에서 디지털 성격차를 줄이기 위한 또 세계적인 여러 나라 국가들의 노력들도 좀 보려고 하는데 잠시 자리에 가셨다가 잠시 후에 다시 모시겠습니다. 여성들에게 왜 디지털 교육이 필요한지 세계적인 논란,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이 각 나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보면 일단 디지털 관련해서 세계 일자리 전망은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맥켄지 보고서라든지 뭐 세계 다보스 포럼 같은 데에서 이미 수차례 논의를 하고 있고 이러한 디지털 관련된 일자리들이 노동시장 구조를 많이 바꿔 나갈 것이라고 하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 세계의 여러 나라들이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남녀 간의 디지털 성격차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성격차를 줄이는 일에 정책적 관심을 굉장히 기울이고 있는데요. OECD 보고서를 제가 좀 들여다봤습니다.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좀 오랜만에 공부를 했는데 OECD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고서를 찾아보면서 굉장히 놀랐는데 놀란 사실 중에 하나가
과거에는 OECD 보고서들이 성차별이라든지 뭐 일가정 양립이라든지 불평등 구조의 개선이라든지 이런 쪽에 대한 보고서들이 많았다라고 한다면 이번에 들어가서 보니까 OECD 보고서들이 전부 디지털 기술과 관련된 보고서로 바뀌었어요. 굉장히 편향된 모습을 보일 정도로 디지털 기술에 대해서 여러 나라들이 정말 관심이 많구나 하는 걸 느꼈고, 그거에 비해서 우리나라 국책연구소를 그래서 들어가 봤더니 생각보다 디지털 관련 기술에 대한 연구가 많지 않은 것을 보고서 또 우리가 이래도 되나라는 걱정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OECD 보고서를 보면은 자원이 다르고 자원에 대한 접근성의 차이가 있고 활용 능력의 차이 때문에 남녀 간의 디지털 격차가 벌어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 디지털 격차는 성격차를 그냥 둘 것이 아니라 국가가 정책적으로 이제 개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이제 근거를 대고 있는데요. ICT 산업에서 여성이 일을 그만두는 비율이 남성은 17%인데 여성은 41%로 거의 2배 이상의 격차를 보이고 있고, 이것은 여성들이 새로운 기술을 따라잡고 새로운 변화에 쫓아가는 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하는 것의 반증일 수 있습니다. 창업 비율을 봐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스타트업 창업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비율을 보면 여성이 11%라고 합니다. 그런데 G20 국가에서 15세 있는 청소년들한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ICT 전문가가 되고 싶은 사람을 질문을 했더니 여성은 0.5%가 대답을 했고요. 남성은 5%가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 10분의 1 정도의 차이는 이미 스타트업에서 나오고 있는 그런 그 격차와도 거의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디지털 관련 직종에 여성들이 도전하고 여기에 쉽게 다가가지 못하는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미 도전부터 굉장히 주저한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굉장히 긍정적인 또 비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K-디지털 트레이닝 프로그램이라고 굉장히 그 하드하고 전문가를 키우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여기에 여성이 한 30% 들어가 같이 훈련에 참여하고 있고요. 우리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청년취업사관학교, 여기에도 전문가 프로그램에는 여성이 한 30%, 그다음에 이제 일반 입문 프로그램은 한 7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은 우리나라 여성들이 훨씬 더 디지털 성격차, 기술을 익히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왜 G20 국가들이 이런 노력들을 하냐면, 과거에는 일가정 양육 정책을 할 때는 가정 내에 그 정책이 생겨나게 된 배경을 보면 가정 내에 이 맞벌이를 장려하기 위해서 했는데요. 지금은 각 나라들이 추구하고 있는 것은 여성 경제활동 100%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노력들이 이 G20 경제장관들이 이제 합의를 한 것을 보면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G20의 경제장관들이 2017년에 모여서 디지털 성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각 나라가 노력하고 이 정책들을 공유하기로 합의를 합니다. 그런 배경에서 우리나라에도 그 여성 경제인 지원에 관한 법률 안에 2020년도에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이라고 하는 문구가 조항으로 삽입이 됩니다. 국제적으로 이러한 성격차를 가늠하는 기준이 접근성, 기술 교육에 참여할 기회, 인재 양성이라고 하는 이 세 기준을 세웠는데요. 이런 기준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정책도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왜 디지털 기술 기반의 직업이 이렇게 우리에게 어떤 이점이 있길래, 여성들에게 어떤 이점이 있길래 이거를 이렇게 장려하는 것일까요? 이 디지털 기술 기반의 직업은 재택근무도 수월하고 노동 시간의 유연성도 높습니다. 그리고 제일 좋은 거는 남녀 간의 임금 격차가 없습니다. 여기는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이 보장되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일하는 여성들이 아이도 낳아서 키울 수 있게끔 시간의 여유도 있고 뭐 가계소득도 많이 늘어나니까 이러한 환경에서 아이도 키우고 싶고 일도 하고 싶어 하는 여성들이 도전하게 됩니다.
제가 처음에 너무 시간을 여유롭게 잡았나 봅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시간 계산을 잘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디지털 기술 교육은 이제는 필수인데요. 제가 설명하고 마지막에 시장님께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서울을 보면 대한민국은 어떨까요? 디지털 성격차가 상당히 높습니다. 이 디지털 성격차의 그 측정값을 보면은 이게 이제 서울 평균은 없고 대한민국 평균인데 OECD 평균을 보면은 남녀 간의 격차가 2 정도인데 대한민국은 7 정도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도 격차가 높지만 더 중요한 거는 경제 활동을 하는 나이인 24세에서 44세까지의 연령대를 보면 OECD가 남녀 간의 격차가 1.5 정도인데 대한민국은 4.9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격차는 숫자가 작아서 쉽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굉장히 큰 격차를 보이고 있는 것이고, 이러한 격차를 없애기 위해서 서울시가 여성들의 디지털 훈련을 위해서, 기술 교육을 위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여성들의 욕구도 있고, 그리고 여성들을 인재로 키워내야 한다는, 그러니까 저는 1000만 시민이 다 디지털 인재가 된다면 대한민국은 정말 작지만 굉장히 강한 나라가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런 여성들에게도 디지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훈련 기회를 서울시가 제공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번에 우먼업 프로젝트를 보면서 좀 더 이 교육 프로그램이 가미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시행하는 프로그램에는 디지털 기술 교육을 접목시킨 프로그램을 강화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전략을 제 나름대로 3가지 분야에서 제안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는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을 전면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그래서 현재 재직하고 있는 사람들의 직무 역량을 늘려주고, 구직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디지털 기반 기술을 가지고 취업을 하고 취업이 계속 유지될 수 있게 해주는 2가지의 전략과 전문가들, 전공한 사람들을 위한 그 디지털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비전공자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개발해 줘야 되는데요. 앞에 보시는 화면은 비전공자들이 어떻게 할 수 있나라고 생각하지만, 경력 단절 여성들 중에서 비전공자들이 도전할 수 있는 분야의 직업군을 국책연구소에서 저렇게 나열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도전할 수 있는 힘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를 위해서 2번째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여성인력개발기관의 장비와 인프라를 구축해야 됩니다. 지금 갖고 있는 것들은 너무 낡았고요, 오래됐고요. 그래서 거기에 가서 교육받는 여성들을 생각을 한다면 이들의 그 갖고 있는 서울에 대한 자부심에 걸맞는 인프라와 장비를 구축해 주시고, 그 안에 디지털 인력 양성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워낙 전문성의 영역이기 때문에 디지털 트레이닝 마스터를 배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처음에 이제 공모사업을 통해서 특화해 나가서 확대시켜 나가면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여성들의 욕구에 빠르게 변하는 욕구에 부응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이 디지털 분야가 성공한 여성들의 네트워크도 형성하면서 서로 이렇게 앞서가니 뒤서가면서 도와주는 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짧아서 다시 못 모시겠네요. 죄송합니다. 디지털 기반 기술의 여성 고용 증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충분히 할 수